가까이서 무슨 언론인들 하시고 궁금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철학과 비전.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은 국민의힘 중진이자 당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혜진 의원과 관련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이 관련 사항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별 모임과 또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향후 지도 체제를 논의를 했는데 예. 많은 이제 의견들이 이제 뭐 그 분분하게 나왔고 분출이 됐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윤리위 결정이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가 이제 쟁점이고 네, 그다음에 그 대행 그 체제를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으로 하느냐 원내대표가 그걸 맡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은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 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네, 그것도 쟁점이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개월 뒤에 복귀해야 되느냐 네. 조기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어서 그 소선들은 소선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의견 재선은 재선끼리 또 다양한 의견 3선 이상 중진들은 또 모여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하나로 통일되진 않았어요. 이슈마다. 네, 네. 다 한 의견이었으면 결론이 쉽게 났을 텐데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논란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어차피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원내대표 주장을 양해하는 선에서 그냥 그 봉합하고 가야 되느냐 조기에 결론 내리고 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대체적인 의견들이 어차피 우리가 다 통일이 안 되는 마당에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계속 토론해야 되고 또 막 논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태 자체도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걱정 끼치는데 이걸 수습하는 방안을 놓고 또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돼가지고 또 계속 논란을 하고 하는 것도 모양 사납다. 그래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지만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양해해주자. 그걸로 일단은 결론 내자. 그 의원님이 현재 그 판단하시기에 보시기에는 이번 사건을 이제 기승전결로 나눈다면 예. 현재 그 당내 분위기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그 윤리위 결정으로 그 동안에 한 몇 달간 끌어왔던 이 논란이 종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리위 결정 이후에 좀 파문이 있지만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걸로 또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찬반 잘했다는 분도 있고 무리했다. 뭐 당에 폭탄도 던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공통된 의견은 빨리 수습이 돼야 된다 이제는 네네.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 고민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됐는데 사실 조 의원께서는 비대위 체제를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비대위 체제를 언급하셨던 이유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비대위를 제가 주장했던 거는 우리가 집권당인데 그 이준석 대표 당무 정지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6개월을 가는 거는
물론 비대위도 그렇게 비정상 체제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는 그게 바람직한 체제는 아닌데 네. 직무대행 체제는 더 문제가 있다. 원내대표 한 분이 당대표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권당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몰려오는 그 국정의 현안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원내도 잘해야 되고 또 대야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당정 협의도 잘해야 되고 뭐 또 당도 일도 또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한 분이 해야 되니까 당 대표도 계시고 원내 대표도 계셔가지고 각자 이렇게 풀로 뛰어도 좀 모자랄 텐데 한 분이 네. 그걸 다 맡는다, 다 감당해낼 수 있느냐, 수행해낼 수 있느냐, 여러 군데 공백이 생길 거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정식 당 대표는 아니지만은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거든요. 임시 당 대표니까 네네. 별도로 계셔가지고 원내대표가 각자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되는 거죠. 직무대행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 내린 거는 네. 비대위 그 구성 조건이 당헌 당규에 있습니다. 첫째는 당 대표가 고리될 때, 고리됐다는 건 당 대표가 없을 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사퇴했다든지 네. 또 제명당했다든지 네. 뭐 탈당했다든지 뭐 이런 식이 없을 때 근데 그럼 지금 그거에 해당 안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못 할 때인데 최고위원들은 자기들은 안 물러날 생각 없거든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당의 비상 상황일 때 비상 상황일 때인데 저는 그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은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그냥 비상 상황이 아니고 당 대표 고리나 또 최고위원 기능 정지나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그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네. 비대위에는 조건이 안 맞다라고 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직무대행과 또 좀 원내대표가 좀 따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보셨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의총이 있기 전에 그 지난 주말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만나서 수습책을 논의했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셨나요? 그건 뭐 사실인지 저는 뭐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한 데에 예. 뭐 권 원내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예. 윤석열 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추측이 또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을 뒷받침할 당의 역량이 빈틈이 없기를 바라는 게 상식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것만 해도 사실 버겁기 때문에 네. 지금 원구성 문제를 보듯이 이거 하는 문제도 지금 해결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원내대표가 이걸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밤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매달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원내 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부담이 큽니다. 더군다나 이 원구성 협상이 지금 막 되게 치열한 이런 상황에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의 일, 또 당정 협의,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의 또 이 협상 네. 이런 문제들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려면은 그래서 집권당의 이 국정 뒷받침에 차질이 없으려고 한다면은 당 대표 기능을 할 별도의 포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것이 정부의 이 상식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원내대표 한 사람 다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대통령실에서. 네.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만남 자체가 이제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서 나눈 이야기 좀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의중을 밝히셨는지 네. 네. 그건 확인이 필요하고 제 알겠습니다. 상식으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직 이제 본인의 이런 그 징계에 대해서 공식 입장 없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한간에서는 이 대표의 자진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6개월 직무대행 체제 이후에 복귀가 과연 순조롭겠느냐. 예. 오늘 또 뭐 아이폰 얘기가 이제 또 나왔고요. 새롭게 예. 그 김 대표와 그 통화 내용이 녹취록된 그게 이제 또 하나 이제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좀 복귀가 그 뭐 경찰 조사 결과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이준석 대표한테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의원님께서는 이 대표의 거취와 행보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6개월 뒤에 다시 복귀가 보장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적 상황하고 정치적 상황은 또 다른 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법적 상황이 예를 들면 경찰 수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든지 증거가 확보가 된다든지 그래서 기소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사퇴 압박에 많이 시달리겠죠. 네. 지금은 이 사태를 안 키우기 위해서 당내에서 일부만 사퇴하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다수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압박이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본인이 또 거치가 또 위치가 굉장히 흔들리겠죠. 네. 그다음에 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또 의혹들이 자꾸 나오면은 그 중간에 사퇴하지 않더라도 6개월 뒤에 다시 복귀하려고 했을 때 네.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그리고 이제 그 관심 대상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 났을 때 재심 신청 또는 네. 법원에 무효 예. 가처분 신청. 효력 무효 소송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할지 안 할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기각되게 되면은 그 역시도 조기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가 있죠. 그 정치적 부담이 많이. 승복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찰에서 사실 확인 증거 확보가 돼서 기소가 되면은 네. 저는 물러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뭐 그 알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은 네. 아직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징계 자체도 억울하다고 하는 상황에 네. 당 대표직까지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원에 본인이 만약에 무효 그 소송이나 또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그게 기각이 되면 그때는 또 거치를 또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숙하고 자중자애하면서 그냥 간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경찰의 기소도 없고 이런 새로운 의혹 제기도 없이 조용히 간다면은 6개월 뒤에 복귀할 기회가 열릴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조용히 자숙하고 승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건가요? 이제 저 청년 당원들의 입당을 이제 촉구하고 이런 거는 본인에게도 도움되지만 당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 네네. 그런데 본인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서 당을 공격하고 네. 이렇게 되면 당이 상처 입게 되는데 더 그러면 당만 상처를 입느냐 하면 본인도 결국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당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본인과 당에게 같이 도움되는 일은 뭐 계속해도 되겠죠. 네네. 네, 또 현재 혁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데 예.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했던 그 혁신이 핵심 과제인 공천 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 오늘 그 3차 회의를 했잖아요. 예. 이런 오늘 4차 우려에 회의했습니다. 네, 좀 전에 4차 회의하고 네. 바로 오는 길입니다. 4차 회의하고 오시는 길이군요. 중간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방송 때문에 네, 국회 방송 출연 네. 때문에 네. 양해를 구하고 네. 중간에 나왔어요. 이야기를 다 듣진 못했겠지만 그 4차 거의 회의에서 이제 있었던 결론을 다 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내부 의견이 좀 어땠나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당 안팎의 상황과 관계없이 혁신 작업은 박차를 가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좋은 혁신 방안을 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갔고요. 오늘은 이제 그 분과를 나눴습니다. 네.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 또 인재를 양성하고 그 영입하고 육성하는 정당, 그리고 당원의 주인이 되는 정당 이렇게 세 분과로 나눠 가지고 소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쓴소리든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혁신의 방안을 제시하는 거든 간에 그거를 다양한 분들 모셔가지고 듣는 경청회를 2번 네.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방 순회하면서 또 그 현장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소위별로 분야별로 이제 혁신안 마련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 그 활동 기간이 연말까지도 돼 있는데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니고 8월에도 준비되면 내놓고 9월에도 또 혁신 방안이 더
결정되면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해서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된다면 8월 중에 1차 네. 혁신 방안을 발표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그 예. 길을 계속 갈 거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오늘 그 권성동 예. 대표도 혁신위는 특정 뭐 당 대표나 특정인의 자문 기구가 아니고 네. 당헌 당규에 의해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출범한 당의 공식 기구다라고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 활동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이제 동일 지역에 예. 3선 이상 연임 금지가 예. 필요하다 이런 예. 입장을 밝히셨는데 예. 이제 일단 의원님 본인도 3선이세요. 예. 예. 그 앞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4선이고 예. 3선 이상이 이제 당내 의원 그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그 협의가 안 돼 있고 그게 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혁신위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헌법에 네.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소급이 안 22대 그 국회에 등원하시는 분들만부터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적용이 될 텐데 네. 그럼 지금 뭐 초선이든 재선, 4선, 5선 이분들은 선수가 적용이 안 되는 더해지지 거죠. 않는다라는 그때부터 말씀이군요. 초선, 재선, 3선으로 이렇게 네. 계산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게 되면은 뭐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하실 거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네네. 네, 현재 당이 혼란한 상황인데 또 와중에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현재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안하죠.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여론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경제 위기를 좀 해결을 못했다. 근데 그건 지금 이제 임기 이 2달 됐고 또 그 전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부채도 있는데다가 지금 새롭게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나빠져가지고 오는 건데 이 2달 만에 해결 불가능하거든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그는 그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당이 잘못해서가 또 한 20%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40%가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닌 40%가 본인과 관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을 우리 당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미안하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부담 주고 더 지지율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우리 자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죄송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당대표 사태도 빨리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국정이 잘 진행되어서 성과가 나도록 우리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의총에서 그렇게 결의도 하고 결의문을 발표, 국민에게 이 사태에서 사과문도 발표하고 또 역할 제대로 하겠다는 결의문도 어제 의총에서 발표를 한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죠. 근데 뭐 도어 스태핑과 또 인사 문제에 대한 것도 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예. 그 국민의힘의 이제 지역적 기반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뭐 대구, 예. 불경 예. 여론조사에서 다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예.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도어 스태핑은 정말 그는 뭐 획기적인 그 조치죠.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인데 그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애면 정말 어려운 일을 시도한 그 의미가 오늘 희석되기 다시 때문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네. 시작하는데 좀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 그 역기능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도어 스태핑하고 인사 그다음에 문제. 인사 네. 부분인데 인사 부분도 아시는 것처럼 역대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다 해왔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애버리고 인사 그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겼는데 법무부도 지금 팀이 구성돼 가지고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게 정착이 되고 나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사는 막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정착이 됐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터지면 그때는 책임을 물어야죠. 네. 예. 정착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보니까 그 오늘
저희 그 뉴스엔 시작하고 9번째 출연이셔서 역대 최다 출연.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릴 오늘 또 일인데요. 혁신위 회의 또 하시다가 또 나오실 정도로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이준석 대표 윤리위 중징계 후 당내 분위기 그리고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